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남들보다 대단할 줄 알았고 특별할 줄 알았던 어리석은 여자 사람이에요. 인생은 탄탄대로라는 말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인 듯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려서는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남들 칭찬을 받으며 살았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여자였네요. 삼성 계열사 전략기획팀에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대리,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담당하면서 연봉 9천 연말 보너스까지 찍으면 억을 넘게 찍었어요. 너처럼 사는 게 제일 무섭다 진짜. 뭐가 무서워. 너는 진짜 언제 쉬냐? 나는 쉬는 날 누워서 TV 보면 하루가 끝인데 너는 맨날 뭐 하나하나 더 듣고 더 배우고 있어. 그러게. 유정이 인생은 진짜 교과서보다 알차다니까? 난 너처럼만 살면 인생 안 불안하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기죽을 이유도 없었고 일도 사랑도 전부 내 손으로 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대기업 끝까지 가면 임원까지 간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남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전 그 말을 증명하듯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뒀고 그에 창업을 했어요. 뜯어 말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초기 자본 2천만 원으로 시작했고 사무실도 없어 맨날 카페 전전하며 미팅을 했네요. 거봐, 회사 나가면 고생이라니까. 너 언제까지 방황할래? 아무리 네가 똑똑하다고 해도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냐? 내가 너같이 사업한다고 회사 나간 선배들 많이 봤는데 지금은 후회하면서 하청업체 언저리에서 일해. 너도 잘 생각해. 애초에 후회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등 따시기 있으니까 진짜 인생이 만만하지? 너 곧 후회한다니까. 늘 저를 아니 꼽게 바라보던 선배 말이 귓가에 맴돌 때도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하지만 평범한 여자들이 그렇듯 그렇게 절정을 찍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잘해주던지 이렇게 다정하고 자상한데 안 끌릴 이유가 없었네요. 늘 바쁘고 빡빡한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거든요. 그 후 결혼한 지 4년째 정말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이었네요. 아니, 어쩌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자기야, 오늘은 내가 저녁 차릴게. 진짜? 무슨 일 있어? 자기 혹시 로또 된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하니까 그러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사랑이 넘쳤어요. 남들은 질린다는 결혼도 저희는 참 달랐네요. 같이 라면 먹고 주말마다 영화 보고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 출신에다가 개발자 3명이랑 같이 시작했던 작은 플랫폼 회사가 5년 만에 국내 상장 직전까지 갔어요. 시가총액만 700억 이상이었으니까요. 내 지분은 100%였고 투자자를 한 명도 받지 않고 직접 키워냈네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늘 말했죠. 자기 진짜 대단해. 자기는 진짜 천재야. 자기가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자기가 내가 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서포트를 잘해주잖아. 이런 남편이 어딨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이렇게 대단한 와이프를 두는데 그럼 이 정도도 안 해? 그래도 내가 미안하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엔 회사에서 살고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못 찾아뵙고. 당신이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아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아무리 며느리가 바쁘다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당신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니까. 엄마 아빠는 오히려 좋아해.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 며느리를 이해해주는 시부모님이었어요. 남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에 커리어가 끊긴다고 두려워했지만 든든한 남편의 그리고 시부모님 덕분에 제 커리어는 끊길 새가 없었어요. 물론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였기에 결혼 전 약속을 받아낸 것도 있었지만요. 난 결혼해도 내일 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난 당신처럼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가 좋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 지금이야 연애 때니까 그렇지만 막상 결혼해서 내가 살림이라든지 시어른들 잘 못 챙기면 자기가 섭섭하지 않을까? 절대 안 그래. 진짜 나만 믿으라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너 없으면 진짜 안 돼. 너랑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절대 울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 믿지? 나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남자야. 알겠어. 믿어볼게. 남한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 결혼을 고심하던 저에게 남편은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었어요. 결혼해도 일은 열심히 하게 내가 서포트 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고도 마음껏 일해도 돼. 이 말에 결혼을 결심했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결혼은 4년 동안 남편과는 큰 트러블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그 배경에는 남편이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자 슬슬 퇴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요즘 너무 지친다. 상사 스트레스에 부하 직원 눈치에 내가 진짜 뭐 때문에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어. 꼴랑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말이야. 자기 많이 힘들어?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 뭐. 나도 말이 좋아 대표지 눈치 많이 봐.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도 내 창업이라는 걸 해볼 거 하는데 어때? 자기도 창업을 하고 싶었어? 원래 모든 직장인이라면 창업이 꿈이지. 내 회사 차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 자기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뭐든 해봐. 난 응원할게. 역시 자기는 날 믿어줄 줄 알았다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믿어야지. 당연한 얘기야. 난 당신이 뭐든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뭐든 해봐. 솔직히 제가 돈을 잘 벌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가볍게 1, 2년은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1, 2년이 3년이 되고 결국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를 너무 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떠나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또한 조금씩 변해갔고 시어머니 또한 변해갔어요. 무조건적인 응원이 아니라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버는 돈을 남편과 시댁은 좋아했지만 본인들 것이냥 행동했고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혹시라도 불화가 생길까 참았던 적도 많았어요. 어쩌면 애써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일로서는 완벽하지만 가정에서는 허점이 많은 저였기에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에 맞추려고 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 허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왔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 몇 번 새 얼굴이 헬쓱해졌네? 자꾸 살이 빠지니 일이 힘들구나? 네, 살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잘 먹고는 있어요. 그래, 잘 먹어야지. 그래야 버틴다. 어머님이 김치도 해다 주시고 밑반찬도 많이 해다 주셔서 잘 먹어요. 감사해요. 감사하긴. 우리 아들이 대표 남편이라니까 어깨가 아주 으쓱해. 노인정에서도 우리 집 폭 터졌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작은 가게도 아니고 자그마치 며느리가 회사 대표인데. 내 어깨가 안 으쓱하겠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근데 뭐 상장 직전이라고 하던데 혹시 상장하면 우리 집에 뭐 좀 돌아오는 거 있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된 게 우리 아들 덕도 있잖니. 솔직히 여자가 잘 나가서 그렇게 일만 하는데 남편이 묵묵하게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준기 씨가 진짜 큰 역할이죠.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래, 상장하고 뭐 그러면 생각 좀 해봐.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지 한 두 마리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죠. 애초에 생각하게 된 계기는 결혼 2주년 때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몰래 긁은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 이거 횡령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카드를 긁어? 하도 친구들이 밥 한 번 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맨날 나보고 부럽다고 좋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혼자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미안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도 뭐에 홀렸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많이 긁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한 계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매일 며느리가 최고라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더가 지나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대표가 우리 며느리라니까. 내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대표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아들 이사 자리에 넣어줘요. 그 정도 건의는 회의 시간에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저 몰래 회사에 전화를 돌려 남편을 이사 자리로 넣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도 했거든요. 솔직히 이상하긴 하다. 뭐 니네 남편같이 너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 없긴 한데 솔직히 네가 그 정도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배겨? 아니야. 그냥 조금 황당했지만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님도 안 그러시겠대.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망신인 줄 모르고. 너 조심해 진짜.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실 걱정이 또 하나 있어. 또? 뭔데? 그날 직원들한테 어머님이 전화하고 했다는 날 회계팀 팀장님이 이러더라고. 대표님 남편분이 요즘 재무자료 자꾸 보시자고 한다고. 그냥 궁금해서일까? 뭐 내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지. 친구는 저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격이 없이 자란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그땐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마음이 더 컸었네요. 하지만 잠잠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다시 선 넘는 행동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어요. 회사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비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조금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언성도 높이시고. 네? 우리 시어머님이요? 알겠어요. 대기실에 먼저 안내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자꾸 질문도 하시고 아까는 개발팀 부장님도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우, 우리 며느리 바쁘지? 네가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야.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하라고. 요즘 살이 부쩍 빠지는데 걱정이 돼서. 어머님, 그래도 회사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전화라도 주시지. 이유 없이 혼자 오셨어요? 뭐 어때? 내가 네 친정엄마나 다름없는데. 그나저나 여기 앉아있는 박 이사 있지? 그분이 우리 아들 도와줄 자리 좀 알아봐주면 좋겠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며느리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이제 회사도 커졌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창업 쪽에 관심 많았던 거 알지? 그래서 퇴사도 했잖니. 네가 먼저 말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 못해 찾아왔다. 네 남편이니 그냥 공동대표 어때? 명함 하나 딱 나눠서 공동대표라고 해놓는 거지. 얼마나 그럴싸하니? 솔직히 나도 우리 아들이 이제 뭐라도 해야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그래. 오죽하면 이러겠니? 다짜고짜 억지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도 알고 있는 듯 얘기했어요. 엄마는 진짜 내가 괜찮다는데 자꾸 그래. 옛날 사람이잖아. 엄마가 앞서갔지. 자기 기분 나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러워. 자기 의견은 아예 없는 건지 그런 게 궁금스럽네. 사실 나도 논지 좀 오래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뭐라도 창업하는 건데 내가 신지가 좀 오래돼서 막상 사업 구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내가 한 자리 해도 되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사는 가족이기도 하고 대표 혼자보다 공동대표라는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선이 여자 혼자 이런 큰 회사를 꾸려간다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하다는 둥, 이사회에 가겠다는 둥
당황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사 가는데 거길 왜 가? 당신 남편인데 사람들한테 얼굴도 계속 익혀야지. 다들 사장 부근이면 관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말려서 가진 않았지만 아마 말리지 않았다면 회사까지 따라와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게 뻔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오버가 심해지는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이 반복되었어요. 그때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나를 응원만 해주지 않았구나. 남편이 나랑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도 내 자산도 어느 정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니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빈속이라 그런가 봐요.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그래 줄래요? 고마워요. 바쁜 시기에 꼭 몸이 이러네. 별일 아닐 거예요. 어지러워서 현기증에 주저앉아버린 날들도 많았네요. 처음으로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느껴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몸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어쩌냐? 요새 우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나? 아니야, 그냥 일도 그렇고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하긴 그건 그래. 당신이 너무 바쁘긴 하지. 내가 이러니까 자꾸 공동대표 얘기를 하는 거야. 몸이 벌써 탈나잖아. 당신 나 못 믿어? 그래도 운동은 열심히 해서 당신보다 체력이 훨씬 좋다고.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솔직히 회사 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당신을 공동대표로 앉히겠어. 그냥 천천히 조금 나중에 생각해보자. 난 당신 아픈 거 싫어. 다 회사 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서 속상하단 말이야.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이 기회에 솔직히 내려놔도 되지 않아? 내가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고 자기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쉬어도 되잖아. 나라도 어떻게든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편해야 나도 편하다는 거지. 그 자리 유지하려고 버티지 말고 내가 계속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잘 생각해봐. 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정말 속상해서 그래.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조그만 일 욕심 줄여. 난 아파도 회사에서 쓰러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몸이 아픈 것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참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진을 받고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생전 안 하던 노트북을 남편이 만지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그냥 보험 약관 좀 확인하는 중. 갑자기 웬 약관을 확인해? 자기가 아프니까 뭐라도 준비해야지. 솔직히 보험비 매일 빠져나가는데 이런 거 받으려고 보험 내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상하게 화면에는 생명보험 설계서가 여러 개 띄어져 있었고 일부는 상속자, 배우자로 이미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었지만 뭔지 모를 섭섭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그거 컨설턴트가 보내준 거야. 설계만 그냥 해본 거야. 아직 가입을 안 했어. 하지만 며칠 뒤 우편물이 날라왔고 그것은 내 명의로 된 보험 가입 확인서였어요. 가입자는 나, 그리고 수익자는 남편, 그리고 가입일은 그날이더라고요. 왠지 모를 섭섭함이 있었지만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나갔어요. 컨디션도 슬슬 올라오는 것 같길래 잡생각을 하지 않고 회사 일에 더 매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회사가 끝이 나고 집에 와 우연히 남편 핸드폰이 제 손에 들리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네요. 남편 카카오톡에는 저 없는 시댁 가족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형님 그리고 어머님 남편이 있었어요. 이름은 준기 인생 역전 프로젝트였네요. 이참에 회사 이름도 바꾸면 어때? 준기홀딩스 이런 식으로? 그래, 딱 네 거다. 우리 아들이 그런 큰일 하면 딱이지. 솔직히 여자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준기가 대표되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리고 내가 잘 알아듣게 잘 얘기했으니까 걔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거야. 지가 공동대표 안 해주고 배겨? 그래, 옳게 몸도 안 좋은데 이참에 지분도 넘기라 그래. 준기야, 네가 살살 구슬려봐.
은근 옳게 단순하더라니까. 은근 요정이 치밀해. 근데 내 말은 또 잘 들으니까 천천히 구슬려 봐야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아마 들어줄 거야. 요즘 자주 체한 것 같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 날이 잦아져서 이참에 집에 눌러 앉게 해도 좋을 듯. 역시 준기야. 네가 복은 있나 보다. 걔가 다 키워놓은 회사 네가 꿀꺽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내가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는데 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본인이 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겠어. 나 같은 남자 없을 듯. 그래 맞아. 우리 준기가 최고지. 걔는 복 받은 거야. 회사도 우리 준기가 얼마나 더 잘 운영해 줄 거니?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회사 꼭 네 걸로 만들어. 엄마는 일만 이렇게 된다면 진짜 두 발 뻗고 자겠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업하는 기세 마누라 등살 잘 버텼어. 조만간 네 회사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남편이 씻는 동안 전 그 단톡방을 캡처했어요.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애써 아닐 거라고 외면했던 일들을 제가 한순간에 다 때려 맞는 것 같아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네요. 내 뒤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손발이 저려왔지만 그럼에도 포커페이스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한번 봐줘야 하나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사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적을 꼽으라면 지금이겠다 싶을 정도로 심적 고통이 어마무시하였죠. 열심히 산 쟤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게 정말 복도 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뭐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하죠. 그 다음날 울고 있는 저에게 검진 결과가 나왔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네요. 말기암입니다. 간 전이도 확인됐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건강한데요. 요새 그냥 어지러웠던 거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암이라뇨. 제가요? 저 나이가 어린데? 원래 어른분들에게 더 전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요. 그 순간 정말 드라마처럼 모든 소리가 뚝 끊겼어요. 내가 진짜 말기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두 얼굴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자기야, 너무 힘들겠다.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원래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의사가 준비를 하라고 하기도 했고 나도 믿겨지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 지분이 100%인 회사니까 미리 유언장 써두면 좋잖아. 공동명의로 엄마가 말한 것처럼 바꿔놓고 경영권 위임도 하고 그런 거.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속상한 건 보이지도 않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속상해. 당신 아프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이런 거 챙길 수 있고 지금 이성을 차려야 할 사람은 나잖아. 내가 자기 보호자니까. 이런 내 마음 몰라서 그래? 순간 제가 말기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보다도 남편의 행동이 더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리고 심장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치료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내 회사부터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슬그머니 유산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나 진짜 마음 아파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뭐라도 남겨놔야지. 그 회사 지분 내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없어도 잘 지켜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잘 지킨다고 자기가? 난 지금 회사고 나발이고 내 몸 어떻게 하나 생각뿐인데 당신이 참 내 회사를 이렇게 위하는지 몰랐네. 병 걸린 사람 앞에 두고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다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자기 이 회사 차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난 자기 위해서 회사에 헌신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난 당신이랑 입장이 바뀌어도 당신처럼 못할 것 같거든.
왜냐면 당신 몸부터 생각할 거니까. 이런 점이 다르다 우리. 정말 지켜줄 생각이 있는 걸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네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제 비서를 몰래 불러내어 회계 정보를 확인했고 따로 연락해서 대표 사망 시 상속 절차까지 알아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 역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만이 나왔죠.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네요. 그리고 새벽에 아파서 끙끙대며 남편을 깨웠던 날이었어요. 자기야, 괜찮아? 잠깐만, 나 전화 한 통만 할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 와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화하는 사람을 보니 장례식장 이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름이 끼쳤고 이젠 끝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너 지금 장례식장 예약하니? 아니, 그냥 혹시 모르잖아. 나 원래 계획적인 사람인 거 알잖아. 병이 병인지라 미리 상담해두면 좋은 거지. 내가 아직 숨쉬고 걷고 말도 하는데 벌써부터 장례식장 상담하고 싶니? 아니, 자기야. 그냥 보험도 그렇고 요즘은 미리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래. 너 진짜 인간성 드러난다. 자기야, 오해야. 내가 누구보다 자기 위하고 사랑하는 거 몰라? 당신 친구들이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꾼인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자기 몸이 안 좋더니 지금 너무 예민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당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니까 이해할게. 그리고 이참에 얼른 공동명의 집도 그냥 내 앞으로 정리하자. 혹시라도 자기 정신 없을까봐 그래. 너무 아파서 따질 여유도 없었네요. 그리고 비서에게 남편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대표님 죽은 후에 재산사용 계획서라는 파일까지 있고 회사, 집 주식계좌, 그리고 장례식장 이름까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어쩔까요? 됐어요. 고마워요.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가장 아쉬워하는 인간이라는 걸 말이죠. 정말 열렬히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겼네요. 대표님, 제가 힘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털어놓으세요. 아직 회사에도 대표님 아픈 거 얘기 안 했어요. 고마워요, 김비서. 근데 일단 나 어떻게든 일어날 거라서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가족인 남편보다도 저랑 같이 처음을 시작했던 회사 부하인 비서가 절 더 걱정해 주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을 운 적이 없는데 저리 말해주는 비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던지 참 주책을 한 바가지 떨었네요. 저였어도 울었을 거예요. 대표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을 감히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거 다 겪어오신 만큼 분명 이번 힘듦도 지혜롭게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너무나 고마운 마음들이었어요. 지금껏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힘들 때 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참 감사했네요. 시련이었지만 그래도 진정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죠. 그리고 첫 항암을 시작하던 날 병실 문을 열고 친정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아빠 얼굴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 많았지? 그놈 말이야. 내가 다 알아봤다. 아빠 미안해. 엄마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아빠 앞에서 이런 아픈 모습 보이면 안 됐는데 이런 모습 보이게 됐네. 너무 미안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넌 몸부터 회복할 생각해.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쉽게 안 좋게 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 나 꼭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엄마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아빠한테 그런 아픔을 또 주겠어? 절대 못 주지. 아빠는 별 말씀하지 않았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저는 그 봉투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됐어. 이야기하지 마라. 네 마음 다 안다. 넌 네 건강부터 생각해.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들어오고 저희 아빠를 보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유정이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죠? 참, 유정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제가 아플 때마다 들쳐업고 맨날 병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님은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신랑이고 가족이지.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 소관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은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 생기면 장인어른께 연락드릴게요. 꼭 자네가 뭐든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만. 아니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유정이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 아빠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아니, 멀리 오셨잖아. 솔직히 자기 항암해서 컨디션도 별로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유정이 생각해서 돌아가 주세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깍듯하게 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똑같이 흰 봉투를 하나 건네셨죠. 그리고 남편은 돈이라도 들은 양 놀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는 회사, 그 회사 내 거다. 그러니까 그 연기 좀 작작해. 네? 무슨 소리세요? 유정이 회사는 유정이 지분이 100%라고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지분 90% 내가 갖고 있어. 걔는 10% 뿐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100%라고 했잖아. 아버님, 농담이시죠? 농담 같냐? 그리고 너 지분 넘겨받으려고 문서 들이민 거 법무법인에서 다 넘겨받았어.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네 명의로 넘어간 거 하나라도 있는지 다 검사해봤어. 다행히 아직 없더라.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이 새끼야.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만 할 것 없다. 거기 적힌 그대로야. 아버님이 회사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전 진짜 유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이 돼서 유산을 정리하자고 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유정이 뒷바라지한 건 접니다. 저렇게 회사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제 덕분이라고요. 솔직히 장인어른한테 이런 지분이 있었으면 저 안 이랬을 거예요. 돈만 아는 버러지 같은 놈 당장 꺼져. 네 인생 종쳤으니까. 사실 아빠가 남편이 오기 전 저에게 건네준 봉투는 주주명부 원본과 5년 전 공증 문서가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야? 열어봐라. 네가 아무리 똑소리 나도 나한테는 아직 아가였어. 내가 네 걱정이 그렇게 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아빠가 건넨 종이에는 회사 설립 당시 내 지분 10%, 나머지 90%는 전부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네가 위험할까봐 네 이름으로 세웠지만 지분은 다 내가 들고 있었어. 네가 필요할 때 그때 넘기려고. 그럼 지금도 실제로 회사 주인은 아빠인 거야? 와, 아빠 몇 수를 내다본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자식 지분 한 주도 못 가져간다. 이제 걔가 피눈물 흘릴 차례야.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예견했던 거야? 아빠의 철두철미한 계획 덕분에 남편은 그대로 나락행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잠깐만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그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네가 준비한 유언장, 회사 팔아서 정리하라고 했던 문서, 그건 뭔데? 아버님, 진짜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유정아, 뭐하고 있어? 네가 내 변호를 해줘야지. 내가 네 남편이고 4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는지 알잖아. 그거 가식이었잖아. 내가 너에 대해 하나도 조사 안 해봤을 것 같아? 유정아, 날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는 진짜 혹시 그때 정신 없을까봐 그랬던 거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래? 네 엄마, 네 누나, 그리고 너랑 나눈 카톡 대화들, 이거 뭐냐고. 그동안 나 바보인 줄 알았지. 남편은 제가 보여준 카톡 캡처본을 보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뭐 우리 춘기가 조금 실수했다고 쳐. 그래도 네 남편이잖니?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이혼신고서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고 바란 남편한테 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뭐?
너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뿐만 아니라요. 저희 가족회사에 어머님 가족 이름 들어올 일 없어요. 주주 명단에도 없고 상속 대상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너 감히 우릴 뭘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한때 부인이었는데 보험 넣고 장례식장 예약하고 참 진짜 제가 괜한 발등을 찍었죠? 준기 씨 그래도 믿었는데 괜한 인간을 믿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이혼장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그 인간이 찾아왔죠. 다신 보지 말자니까 왜 왔니? 자기야, 아니 여보, 5분만 얘기하자.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너를 못 만나게 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너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다신 오지 마. 그러자 제 팔목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당신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몰랐다. 내가 진짜 쪽팔려서 그랬어. 남자가 뭐라도 하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진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잘해볼게. 병원도 같이 다니고 너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잖아. 네가 옆에 있으면 병세가 더 악화돼.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당신 이렇게 아픈데 혹시 모를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우리 예전에 좋았던 거 기억나지?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치킨 먹던 그때 말이야. 그거 다시 하면 안 돼? 진짜 착한 얼굴을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지? 참, 그땐 몰랐는데. 너 그때 내 통장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돈 잘 버는 여자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감탄했잖아. 근데 내가 암 걸리니까 바로 보험부터 계산했지? 아니야, 진짜 오해야. 나도 무서워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너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준비한 거야. 그게 진심이었어, 내 방식대로. 당신 방식대로. 난 죽고 넌 챙기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울더라고요. 더럽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말이죠. 살려줘. 나 진짜 너 없으면 죽어. 진심이야.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진짜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진짜 추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거면 알아서 죽고 살고 싶으면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가 이제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시킬 게 없어. 당신같이 간신배한테 뭘 시키겠어. 그냥 내 앞에서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리고 법으로 해결할 건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당신이 한 일 그냥 법으로 심판받아. 우리 좋았던 기억마저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지? 좋았던 기억이라 이제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계산된 거잖아. 안 그래? 잘 살아. 그냥 내가 없었을 때처럼. 나도 너 없이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어요. 제가 남편을 완전히 차단하자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며느리, 나야, 엄마. 엄마요? 이젠 어머님도 아니고 엄마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게 준기가 좀 힘들어해서 요 며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연락했어. 병원 데려가세요. 저도 암 환자인데 병원에 있으니 괜찮네요. 그러자 본심을 꺼내시더라고요. 니네 이혼한다고 했지. 근데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디 그 많은 돈을 네가 다 가져가니. 그래도 부부였는데 네가 회사 생활 할 동안 네 남편이 얼마나 응원해줬어. 자기 일도 다 그만두고. 저한테 빨대 꼽으려고 그만둔 거잖아요. 그동안 잘 산 거 아니었어요? 너 왜 그렇게 막말하니?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너 없을 때 준기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저 없을 때요? 아, 보험금 계산하면서 온 건가요? 너 진짜 뭘 믿고 이렇게 나와? 준기 인생 망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만하시죠.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흰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는데 남편 눈동자가 떨리고 시어머니도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보험 서류에 장례식장 예약 내역 그리고 회사 매각 카톡 참 가지가지 한다. 저거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건 알아서 판결해 주시겠지. 네가 내 진심을 모르면 누가 알아?
안 그래? 내가 이렇게 빌잖아. 그리고 이 정도로 사과했으면 조금 물러설 때도 됐잖아. 너 몸도 안 좋은데 이거 너 병만 더 악화시키는 거야. 이대로 너 발 뻗게 하면 내 병이 더 악화돼. 벌 받은 놈은 받아야지. 나 물러보지 마. 넌 내가 아직 얼마나 독한지 모르는구나. 재판장님도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피고 측은 명백한 살해 의도에 가까운 제3 탐욕이 있었고 정치적 피해 또한 역시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선고가 났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2억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말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것, 네가 우리 인생 다 망쳤어. 진짜 네가 어떻게 이래? 제가 뭘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은 당해도 싸요.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대체 어떻게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나왔어? 어머님은 어디서 그런 못된 입버릇 배우셨어요? 말끝마다 사람을 찌르고 비난하고 남의 인생을 지 발밑 취급하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너 지금 우리 준기랑 끝났다고 나한테 막말하는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그래, 다 떠나서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난 고사하고 우리 아들은 좀 봐줘. 이건 아니잖니? 제가 왜 봐드려야 하죠? 그럼 날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내 돈 보고 날 이용만 하려고 했던 당신들과 다신 엮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가 이렇게 비는데 그럴래?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당신 아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잘못이 없다니. 참. 그리고 어머님도 제 돈 때문에 며느리 취급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묵사발을 낼 수 있어? 너 우리 아들 인생 어떡하려고? 그거야 인과응보죠. 솔직히 전 오히려 속이 시원한걸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정리를 했고 전 항암을 하였어요. 말기였지만 암덩어리는 일부를 잘라냈고 생각보다 전이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활이 쉽지 않았죠. 매일같이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는 멍하고 식욕도 들쭉날쭉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럴 때만 아빠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넌 맨손으로 회사까지 만들어냈잖아. 이런 병 하나 못 이기겠어? 우리 딸 할 수 있다. 아빠 고마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천천히 걷고 먹고 웃는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많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벌써 그 후 6번의 봄을 맞이했거든요. 회사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에게 맡기게 되었고 오로지 건강만을 신경 썼죠. 그래, 너 이제 좀 쉬어도 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잖아. 솔직히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우리가 너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어. 이제 건강 좀 챙기면서 일해. 이제 너만 챙겨.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많이도 생각해 주더라고요. 건강을 차츰 회복할 때쯤 낯선 번호로 연락 한 통도 왔어요. 몸은 괜찮아? 너 건강 때문에 연락했어. 많이 아팠잖아. 지금은 괜찮은 건지. 소름 돋는다. 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연락했대? 한 번만 만나주라. 나 엄마네 집 팔아서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진짜 한 푼도 없어. 너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자.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진짜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그냥 당연히 우린 부부니까 네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부부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벌 달게 받으라고. 다시 시작하자. 보험, 수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 보필하게만 해줘. 넌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내가 죽기를 바랬다면서 지금 와서 이 눈물쇼는 뭐야? 그리고 네 엄마한테 전해. 아들 능력 없는 거 왜 며느리 거 탐내냐 하는 거 말이야. 하긴 이제는 그럴 정신도 없겠다.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뭘 할 수 있겠니? 남편은 그 뒤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들리는 소문엔 파산을 하고 절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고 원양어선을 탔다는 소문도 있지만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리고 전 아직도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며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이제 돈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제일 많이 느껴왔던지라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저에게 없었으면 몰랐던 행복이겠죠.
늘 성공만 바라던 삶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게 되니 참 좋네요.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사람들을 위해 건강해지려 노력하려고요. 이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에게 긍정의 기운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